요시카 피셔는요, 독일의 외무장관으로 일하던 2000년 11월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에 우리나라를 들렀습니다. 채 사흘도 안 되는 짧은 일정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시간을 쪼개 10km 남짓 되는 이 남산 산책로를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나라 외무부 장관이 겨우 3일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지를 다니거나 문화예술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땀을 내서 산을 뛰었으니까 화제가 될 만도 하죠. 지금도 인터넷에 가시면요, 당시의 뉴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시카 피셔는 왜 달렸을까요? 그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 마니아였습니다. 피셔가 써낸 나는 달린다 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그가 원래부터 운동을 즐겼던 건 아닙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였는데요. 피셔는 이혼을 당했고요. 정치적으로도 기세가 꺾였어요. 그때 그의 몸무게가 112kg이었습니다. 술, 불규칙한 생활에 찌들어버린 초고도 비만의 상태였죠. 피셔는 몸도 엉망이었고요. 머리도 잘 굴러가지 않았고 말 그대로 삶이 저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피셔의 말입니다. 거의 나는 파국의 상태라고 느꼈다. 나는 완전히 파멸할 것 같은 상황이었다. 생활, 태도, 나의 외모, 생각까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밑바닥에 굴러떨어졌을 때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피셔는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12kg의 몸으로 운동을 하자니 쉽진 않았겠죠. 운동화를 신고 처음 달리기를 하던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심장의 통증을 참지 못하고 멈춰선 거리가요, 고작 200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을 찍은 피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나 자신을 속이지 말 것. 둘째,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 것. 셋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피셔는 매일 달리는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고 밖을 뛴다면 얼마나 달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얼만큼 달려야 터질 듯한 고통을 못 참을 정도가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요시카 피셔보다는 상태가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금방 옵니다. 피셔는요, 단 1년 만에 37kg을 줄였어요. 달리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줄였고, 술을 줄이니 안주를 덜 먹었고,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나는 달린다라는 책을 보면요, 요시카 피셔가 좋아했던 것이 크래커에다가 조그만 소세지를 간식으로 먹는 거라고 했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도 끊었다고 했습니다. 삶의 전부를 바꾸려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삶의 단 한 부분, 운동만을 바꾸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자 삶의 모든 부분이 운동을 중심에 놓고 재조정이 되었죠. 그러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체중을 감량한 피셔는 이 몸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었어요.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한 것은 물론 달리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큰 인기를 얻었죠. 정치적으로도 재기했습니다. 부총리 겸 외무장관에 올랐고요. 그 후 무려 7년이나 일하면서 글로벌한 활약을 펼쳤어요. 우리나라에 온 것도 그 즈음의 일입니다. 재혼에 성공한 개인적인 기쁨은 덤이었죠. 요시카 피셔의 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결심이에요. 결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decide죠. 이 decide의 어원이 라틴어예요. decide에서 앞에 D, 대는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고요. side의 뒤쪽 C 대는요, cut,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결심하다라는 뜻의 decide는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자신으로부터 잘라내기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 자신은 과거의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미래의 우리 자신은 현재 우리가 만들어낼 결과물입니다. 과거를 자르면 됩니다. 현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결심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행동 지침은 운동입니다. 가장 담대한 나를 만드는 12가지 원칙 태도 수업에서 저는요, 이 체력이라는 키워드를 다루었어요. 운동하는 태도, 땀을 흘리는 태도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이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요,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에서도 운동을 해야 공부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저 역시 운동을 최소한 20년 이상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당장 이 방송을 하는 오늘 아침에도요, 눈을 뜨자마자 한강 다리 밑으로 달려가서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가 쏟아졌어요. 왜 제가 운동하는 태도를 강조하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지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요시카 피셔처럼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시험에 떨어지거나 직장에서 밀릴 수도 있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닥치면 당연히 멘탈이 망가집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숨고 싶어져요. 인생의 밑바닥이야. 죽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운동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단 30분만이라도 땀을 쭉 내면 우울감, 무기력은 사라집니다. 내 삶이 바뀐 건 없어요. 통장 잔고도 그대로고 내 사업 형편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땀을 쫙 내면 내가 달라져요. 내 안에 내면이 달라집니다. 괜찮다. 해보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담담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내면을 바꾼 다음에야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한 후에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을 보세요. 스스로를 바꾸어서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거기서 운동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요, 내일부터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100일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어 라고 정한다고 쳐볼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 넣는 3가지가 있어요.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그리고 운동. 사람들은 사실 다 알아요. 운동이 내 인생을 바꾸는 열쇠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실 때에는요, 의자에만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땀부터 흘리세요. 운동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요, 옮길 운자에 움직일 동자예요. 내 몸을 자꾸 옮기고 움직이는 게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내 주위의 에너지들이 따라서 움직여요. 죽어있던 에너지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것이 활력이죠. 활력이 넘쳐야 좋은 운이 깃들고요. 좋은 운이 깃든 다음에야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비결이에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밑바닥일 때 운동을 시작하라. 둘째, 우리는 모두 운동이 인생을 바꾸는 열쇠라는 걸 알고 있다. 셋째,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며 환경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제우의 서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태도 수업 가운데 운동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나눠드렸습니다. 신간 태도 수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멘탈과 태도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